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농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변화되는 노동 법률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서요, 빠른 속도로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죠. 시급은 9,160원이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그 돈 암기하시죠. 191만 4,44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일 거고요. 여기에 11을 곱한 2,4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최저연봉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미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인 금품 중에 일부분은요, 기본급 보따리에 엎어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사실 이 부분은 바뀐 것보다는요,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사직서를 금요일자로 쓰는지 토요일자로 쓰는지 일요일자로 쓰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월요일자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한다, 발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결론만 확인을 하고 가시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을 했죠. 토요일 날짜로 사직서를 썼네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자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안타깝죠.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자로 사직서를 썼네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금요일까지 일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고 어떤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전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빨간 날이 진짜 빨간 날이 됨으로 인해서 빨간 날에 연차휴가 대체 처리를 못하죠. 즉 연차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도 한 번만 알아볼게요. 이미 유명한 내용이지만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다른 빨간날 주말이랑 겹쳤을 때는요, 대체 공휴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이렇게 겹치는 날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추석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날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단 빨간 날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선거일, 우리 공민권 행사를 하셔야 되겠죠. 쉬는 날은 아니지만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네요.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서 이제 8.15 광복절날 꼭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8.15 광복절이랑 예시입니다. 다른 날 8월 20일이랑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겠죠. 휴일 대체라고 하고요.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양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직 아기를 출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라고 하면 출산하고 나서 6개월을 써야 되겠죠.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신 중에서도 먼저 땡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된 겁니다. 바뀐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하면서 제 출근 시간이 원래 9시, 퇴근 시간이 18시였다라고 하면 1시간 늦게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근로자가 요청을 했었을 때는 회사가 받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너무 유명하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 언제부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유명한 내용이고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질문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똑같은 돈이 지급되는 사람, 기본급이 200, 고정휴일 근로수당이 50, 고정연장 근로수당이 50 이런 분들한테도 이 계산 방법 하단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매번 적어야 됩니까? 적으셔도 되는데요. 안 적으셔도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바뀐 내용의 핵심은요,
제가 제조업 현장직 근로자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10시간 연장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20시간 연장을 했고요. 이렇게 연장 시간이 달라지는 부분, 즉 돈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급과 몇 시간을 일을 했습니까를 제대로 적어서 교부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면 이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장님은 아닌데 사장님의 배우자 아니면 아드님 이런 분들이 괴롭힘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기존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등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예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입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법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채용 절차 관련해서도요,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근로자한테요, 키, 체중, 몸무게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근로자한테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너무나 유명을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요 세 가지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사망 이런 건 명확하다 보니까 다쳤는데요, 여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최초에는 4달 정도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정답은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급성 중독으로 이거를 1년을 따질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년인지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세 번째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거꾸로 기둥 세워서 그 기간 안에 3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기준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누가 처벌을 받느냐? 경영 책임자, 보통 회사의 대표 이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식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주식회사라는 법인과 경영 책임자가 양벌 규정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색다른 제도이죠.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급제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는요,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요렇게 두 가지 퇴직연금이 있었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이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요, 근로자분이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적립을 하는데 받아갈 때는 유리한 DB형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3년을 다녔습니다. 첫 해 제 연봉 월급은 200만원이었고요. 둘째 해에는 300만원, 셋째 해에는 4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계산을 했었을 때는요, 마지막 달 400만원 곱하기 3개월을 한 1200만원을 받게 되고요. DC형으로 갔었을 때는 200만원 더하기 300만원 더하기 400만원을 한 900만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DB형, DC형 어떤 게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죠? DB형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지금 바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뭐냐면은요, 적립은 DC형처럼 조금 적립해, 대신 돈은 DB형처럼 많이 받게 해줄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죠. 모든 회사 다한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장들만 이 제도를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으로 인해서
소정 근로시간 보통 하루에 8시간이죠. 이거를요 하루에 저 6시간만 할게요 라고 했었을 때 회사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이고요.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회사에서는 8시간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데 멀쩡하게 8시간을 일을 하던 분이 갑자기 6시간 저 하루에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웬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고용상 제가 성차별을 당했습니다. 저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남자보다 적게 줍니다. 이런 내용 얘기를 했었을 때요.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저 여자임으로 인해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남자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물론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라 또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거죠. 직장의 성희롱 관련돼서도요. 제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정부한테 저 이거 해주세요. 권리 구제를 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노동위원회에다가 차별적 처우나 성희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보고 적절한 구제, 야야야 안돼 이 근로자를 떨어뜨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자는요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차도 받을 수가 없었죠. 집에서 일을 하시는 가사 도우미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퇴직금이나 연차 같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게 가사 근로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명한 제도입니다. 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도산등 했었을 때 정부가 대신 근로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최근에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고요.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예전에는요. 이 제도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즉 간단하게라도 소송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별거는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찍어주는 문서인데요. 홍길동씨 S회사에서 월급 300만원 못 받으셨으면 확인합니다. 라고 도장을 꾹 찍어주시면 법원의 소송 없이도 이 대지급금 정부 돈을 밀린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전에는 직장을 잃으셔도 즉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혜택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이요. 가끔 뉴스 보시죠. 계단에 또는 화장실에서 열악하게 식사를 하시고 탈의실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1일부터 청소 노동자한테 휴게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었고요.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변화되는 노동 법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메이저적인 변화보다는 마이너적인 변화가 있는데 임신 중 융아 휴직 등 소소하게 우리들이 챙기셔야 될 제도들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